그녀가 걸어온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이다. 거울을 좋아하는 그녀. 그녀는 우군다.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영화 한 편 빌려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나의 대여 기록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록들이 컴퓨터로 관리되어진다. 그렇다면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자. 모든 사람들의 비디오 대여 목록을 공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본인의 비디오 목록이 대여 기록이 공개가 된다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 나쁘겠죠. 정보 공개 좀 침해를 받는 거니까요. 네, 좀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네. 당연히 별로 안 좋죠. 기분이요?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특별한 이유라도 뭐 있으세요? 아니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는데 뭐 그 기분이 좋아할 사람이 그래서 제작진은 비디오 대여점에 찾아가 비디오 대여 목록을 삭제해달라고 해봤다. 혹시 제가 빌린 그 대여 기록 삭제해 주실 수 있어요? 대여 삭제는 안 돼요. 그리고요. 네. 아예 삭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신 그 대여 열람 목록을 지울 수가 없어요. 비디오 대여 기록이 한 번 남겨지는 순간 우리의 손을 떠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점차 늘어가고 있는 일상생활 속의 데이터.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남기는 자취를 데이터 그림자라고 한다. 한 개, 두 개, 세 개. 무의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인간이 남기는 정보는 셀 수 없이 많으며 본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사소한 정보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또한 없다. 밑에 눌러야 돼. 그러면 내가 제일 잘 나온 걸로 올릴까? 이거? 그래, 오케이.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제작진은 봄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봤다. 됐다. 들어볼까? 그거 해보자, 일단. 미니홈 피드 가봐, 미니홈 피드 가면 정도 있는지. 유용준. 미니홈피. 뭐 없네, 사진만이. 소개. 김정보. 오, 대박. 사진의 주인공에게 연락을 시도해봤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류용준 씨 맞으세요? 예, 맞아요. 갑자기 좀 그러니까 뭐 그냥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저를 찾아오신다 하니까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아, 예, 저희가 나쁜 의도는 아니고요. 일단 서류는 냅도록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제작진은 직접 찾아가 봤다. 검색을 하다가 여기 사진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거 혹시 본인 맞으세요? 예, 맞아요. 맞으세요? 네,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공유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 정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보면은 확실히 이런 SNS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정말 한몫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근데 결국 문제는 보면 제가 올린 거고 제가 쓴 글에 결국 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책임으로 전가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결국엔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다른 뭐 유포를 시키거나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이 잘 지켜야 되고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가고 있는 개인정보. 이제는 개인이 취하는 사적인 행동 하나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아이 참, 자꾸 놓고 가네. 당신은 과거 기록이 단순히 기록으로만 남을 거라 생각하는가? 우리는 과거 기록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볼 수 있다. 제가 옛날 취업할 때의 일인데요. 기업에 제가 이력서를 낼 때는 개인정보 동의에 서명은 했지만 면접관님이 제가 옛날에 정신과 치료 받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기분이 좀 나빴고, 그 면접관님도 저를 보는 눈빛이 약간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는 아무 이상 없이 잘 넘어갔지만 앞으로 이런 기록이 남게 된다면 제가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가 좀 꺼려질 것 같고, 이런 개인정보 때문에 앞으로 저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생길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모 가수가 포털 사이트에 올린 몇 글자의 글이 병역 비리에 휩싸이게 만들었고, 유명 아이돌의 한국 비하 발언 논란으로 국민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당신에게 횡포로 다가올 수 있는 과거의 기록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 기록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자신의 개인정보부터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국내 모 포털 업체에서는 한꺼번에 2천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그 외로 유출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정보, 병원의 의료정보가 이제 개인정보인데 그것이 이제 유출되어서 범죄에 악용된 그런 사례도 국내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해 9월 처음 시행되었고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4월 달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에 들어간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더욱더 이제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정부가 알리려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당신의 지갑에는 몇 개의 신용카드가 있는가? 편리하고 다양한 혜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혹시 본인의 지갑에 네. 멤버십 카드나 회원카드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카드요? 아니요,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할인을 받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회원 가입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주민등록번호도 쓰고 주소도 쓰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번호를 팔고 좀 내가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한마디로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한다는 뜻이다. 고객 정보를 수치화시켜 모든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우수 고객, 잠재 고객, 평생 고객과와 같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를 한 부서가 아닌 모든 부서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관리 체계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 고객 정보 관리 부서가 따로 있나요? 저희 부서는 특별하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전선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 부서가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놨나요? 그건 정부에 따라서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전화번호나 주소 이런 거는 저희가 영업점에서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삼성카드가 지난해 발생한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로 피해를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1억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0조. 유명한 포털 사이트와 쇼핑몰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한참 페이스북 때문에 네이티온을 사용 안 한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해외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선배 한 명이 그 아이디로 이상한 돈 빌려달라는 그런 쪽지가 한두 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되게 너무 당황스럽고 괜히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솔직히 별로 안 친한 사람들도 목록에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제 입장이 되게 곤란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은 주민번호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번호와 회원번호 등 상황에 맞는 번호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일률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아니다. 주민번호가 우리나라를 세계 1위의 전자정부로 만들어줬지만 이제는 그 역기능이 나타나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단속할 경우에는 개인 활동에 어떤 제약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너무 자유롭게 풀어놓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막대한 피해들을,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반드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기업체나 병원이나 여러 가지 기타 기관에서 어떻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적절하지 못한 사용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말 것을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 겁니다. 이제는 개인정보 관리에 예민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당신이고 그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